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키, 프라이머리 키, PK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죠. PK라고 부를게요. 짧게. PK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PK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저희가 일단 PK라고 아이디를 만들긴 했는데,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이디가 2이고요. 제목이 4, 내용이 4인 거. 게시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디 이렇게 넣으면 되죠. 타이틀은 제목 4, 바디는 내용 4. 자, 보시면 이제 석세스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잘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여기서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목과 내용을 다르게 넣어서 그렇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더 넣어볼까요? 번외로 아이디 2고요 제목 3, 내용 3인 거 하나 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넣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세 개가 아이디랑 제목이랑 내용이랑 다 똑같아져 버려요. 이런 우리가 PK를 지금 아이디를 추가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자, 그래서 우리 사람 생각으로만 이 아이디는 PK로 쓸 거야 해서 만들어 봐야 DBMS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아이디 2번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DBMS가 우리가 막 데이터를 줄 때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받고 있어요. 그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DBMS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 이 소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약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제약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사람은 분명히 실수를 하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존재고 무조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실수를 컴퓨터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더 정확히는 이제 DBMS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똑같은 PK, 구별하기 위한 용도인데 똑같은 값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키는 일단 주키를 먼저 보기 전에 제약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요쯤에서 한번 볼게요. 제약 말 그대로 뭔가를 딱 막는 거예요. 제약이라는 거죠. 막는 거. 그래서 뭘 막냐면은, 자, 제약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널 제약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자동 증가라는 거고요. 뭐가 있을까? 언사인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점수 제거라기보다는 자, 또 있나? 자,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다 기억나질 않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이제 검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MySQL 제약 조건 보시면 뭐 난널,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를 빼먹었구나.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디폴트. 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습득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주키로 등록하는 건데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유니크 플러스 난널입니다. 두 제약 조건을 같이 적용하면 이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건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널이라는 건 데이터가 없는 거라 그랬죠. 널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중복돼서도 안 되죠. 중복되면 구별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게 유니크한 값인데 널을 허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이에요. 널이 허용돼서도 안 되고 유니크가 중복이 허용돼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약 종류는 이렇고요. 제약은 뭐라 그랬죠? 막는 겁니다. 막는 거.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DBMS가 이제 제약 조건을 딱 알려주면은 우리가 제약을 위반하는 상태로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안 받아줍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너 다시 넣어. 라고 하면서 오류를 내버려요. 그게 좋은 겁니다. 오류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데이터를 받아버리면 이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쌓였을 때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제약도 구조를 만들 때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약을 바꾸거나 제약을 추가하려고 하려면 구조를 또 변경을 해야 돼요. 구조 변경은 알터였죠, 그죠? 자,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강 제약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id에다가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alter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alter 테이블 아티클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컬럼을 변경할 때는 위에 보시면은 기존 컬럼 내용 변경 모디파이입니다. 모디파이. 그죠? 모디파이. 자, 그래서 바꾸고 싶은 컬럼은 이미 존재하는 컬럼을 정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료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라는 거는 필수. 컬럼의 이름과 자료형 뒤에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에다가 뭐 unsigned니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리 키니 뭐 난널이니 뭐 유니크니 이런 것을 공백을 기준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공백을 공자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ID 컬럼이라는 거 이제 숫자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 이걸 왜 제가 숫자로 만들었냐면 아니다. 일단 그냥 유니크 난널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시면 이제 ID 컬럼의 내용이 바뀔 거예요.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DSC 먼저 한번 할게요. 보시면은 널이 yes로 되어 있어요. 그죠? yes라는 건 널이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key라는 항목에는 지금 비어있죠. key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디폴트랑 익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지금 제약이 전혀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고, 자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니까 어떻게 되죠? duplicated entry 2 id에 2라는 값이 중복돼서 존재하고 있대요. 현재 이미.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리려고 2를 몇 번 더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 일단 2라는 2가 중복되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딜리트를 한번 할 건데, 아이디가 2인 거를 삭제하면 또 다 삭제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다 삭제하고 2를 다시 넣을게요. 자, 요거 2 다 삭제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냥 다 삭제할게요. 죄송해요. 다 삭제하고요. 다시 뭐 위에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은 이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실 거고, 자, 요 내용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자, 구조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id 컬럼이 널이 노가 됐고요. 키에는 try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키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구조를 바꾸고 있잖아요. 뭐 id 컬럼을 새로 넣거나 아니면 새로 넣은 id 컬럼을 뭐 프라이머리 키로 제약을 걸거나 할 때 쉽게 안 되죠.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터 같은 이 구조를 변경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용이 굉장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않는 작업이에요. 섣불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설계할 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데이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대충 설계해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데 이거 고치려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델링을 그래도 이런 불상사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이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정규화 같은 거. 근데 그건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은 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이런 거 하나만 잘못해도 이렇게 테이블이 빠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이거를 테이블을 만들고 필요하면 추가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는 얘는 웬만해서 내가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를 집요하게,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업무를 보게 되면은 보통 테이블 설계를 할 때 고객이 뭐 만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쇼핑몰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쇼핑몰 DB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졸졸졸 쫓아다녀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냐고. 그래서 이 고객의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최대한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DB에서.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요것만 잘 되면은 테이블 만드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자세한 건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주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주키나 제약 또는 나중에 우리가 할 관계 테이블 관계 이런 거는 미리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테이블을 작성할 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알토로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이블에서 추가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걸어놓지는 않았는데 자, 테이블 생성할 때 제약 추가하기. 일단 테이블을 추가를 하려면은 기존의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테이블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테이블은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니라 딜리트가 아니라 드롭입니다. 그 다음에 create table 아티클 다시 만들고요. 보통은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주키 역할을 하는 칼럼을 제일 앞에 보통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유니크랑 난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테이블 생성할 때 하나하나 칼럼을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유니크 플러스 난널 한 번에 표현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타이틀 바디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칼럼에다가 자, 얘네들도 하나씩 추가해 볼까요? 타이틀에도 제약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자, 타이틀에는 저희가 요거 난널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난널 추가하시고 얘도 난널. 그래서 칼럼을 정의하면 칼럼명,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 그리고 제약이라는 게 무조건 어디에나 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요것도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숫자 타입에 프라이머리 키 칼럼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얘도 언사인드라는 게 이제 양수, 음수 개념의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숫자 타입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뭐 얘도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런 바차 같은 데다가 오토 인크리먼트나 언사인드 같은 거를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 이제 id 같은 경우는 int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언사인드를 이렇게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언사인드는 원래 이제 컴퓨터가 숫자를 표현할 때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에서 절반을 쪼개가지고 절반은 음수, 나머지 절반은 양수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에서는 음수의 개념이 없는 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사람의 나이 같은 거. 자, 그럴 때는 그죠? 똑같은 공간을 쓰는데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음수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양수로 돌리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언사인드를 이렇게 붙입니다. 양수 데이터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는 이런 유형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필요할 거고 이런 제약이 필요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다 최대한 100% 가깝게 맞춰놓고 테이블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해줄게요. 드래그 한 상태에서 F9 누르시면은 딱 드래그 한 것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자, DSC 아티클 그래서 보시면은 타입에 int인데 unsigned다. 그리고 키는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뭐 알터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겠지만 특히나 이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좀 미리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 때 제약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테이블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이 제약을 잘 지키는지 DBMS가.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뭐 id는 1이고 타이틀은 제목 1, body는 내용 1 이렇게 해도 되고, 자, id를 빼고 해도 돼요. id를 빼고 먼저 해볼게요. 자, F9 누르시면은 잠깐만. 자, 디폴트 밸류를 설정을 안 해서 안 되네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요거 밑에 거는 사실 제약을 하나 제가 추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아직 여기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수행하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 간단하게 똑같은 데이터 하나 넣어볼게요. 두 개 넣어볼게요. 두 개. 일단 요거 한번 실행해서 넣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똑같은 1이라는 아이디가 존재하지만 또 하나 아이디가 1인 걸 다시 넣어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에러를 띄우면서 1이라는 값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컬럼에서 1이라는 값이 중복돼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갈 일은 없겠죠. 왜냐면 이렇게 에러 난 거를 이제 개발자가 인식을 하고 그렇죠? 고칠 테니까. 아, 나 1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잘 들어가죠. 이러면은 이제 PK 역할을 계속 무결하게 유저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거의 끝났죠, 이제. 자,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또 엄청 많아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거 막 삭제하고 하면은 아이디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죠? 커지고 중간중간에 이빨도 많이 빠지겠죠. 그죠? 1, 2, 3 이었다가 2를 삭제하면 1, 3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 아이디가 찾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걸 넣어도 되는 아이디인가? 아닌가? 왜냐면 아까처럼 만약에 제가 1을 넣으려고 했는데 2대요. 1이 안 돼? 2 넣으려고 했는데 또 2대요. 3 또 2대요. 몇을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아이디를 잘 관리하시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이디를 관리하시는 거는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PK를 만드실 때는 숫자로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제약 중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제약이 있어요. 자동 증가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 놓으면 DBMS가 숫자 1부터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아이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든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딱 넣어 달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프라이머리 키를 정말 문자열로 되게 좀 유의미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안에 뭐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의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제작을 할 때. 그건 이제 나중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숫자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숫자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를 거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프라이머리 키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숫자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숫자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프라이머리 키를 제작하는데 이 되게 좀 유의미한 이 형태로 제작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앞에다가 뭐 Z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Z1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은 뭐 대전을 의미하는 코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서울을 의미하는 코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값 안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쪼개서 넣어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K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숫자로 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무조건 숫자로 갑니다. PK는. 자,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걸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 뒤에다가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은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드래그 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할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기 좀 힘드시면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티클 테이블을 한번 다시 DSC로 보시면은 여기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또 들어가요. 자동 증가하는 컬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이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여기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아이디 없이 게시물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제목 1, 내용 1. 일단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아이디를 넣지 않았지만 1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밑에 거 아이디 없이 이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아이디 없이 넣었지만 잘 들어가고요. 다시 셀렉트해서 보시면 2로 잘 들어갔어요.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 아이디 컬럼 자동 증가 제약은 위에서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대로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자, 어디부터 보면 되나? 자, 여기서부터 우리 2교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디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 컬럼을 하나 만들었는데 똑같은 값이 들어가서 또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DBMS한테 내가 혹시 실수를 하면 막아라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제약입니다. 그래서 DBMS는 오케이, 그럼 네가 제약 위반하는 것은 내가 에러를 내겠다 라고 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고요. 자, 뭐 제약 추가는 알터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알터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터를 쓰지 않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제약을 걸 때는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때 걸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제약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 놓은 거랑 구글링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오토 인크리먼트를 추가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가 오늘 실습 내용이었습니다.